안녕하세요. FTM 짱그레입니다. 어, 오늘은 정정 후에 직장 생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술들을 하면서도 정정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정정을 하고 난 후에도 항상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24살부터 30살까지는 생산직에 있었는데요. 뭐 딱히 능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제 모습이 어떻든 뭐 들어가기에 어렵지 않은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정정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생산직을 했었어요. 그때 바로 마주친 문제는 군대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FTM이라는 특성상 군대 문제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발목을 잡아요. 생산직의 경우 입사 신청서 그 서식 자체에 병역란이 있어요. 처음에는 면제 이유들을 열심히 검색하고 찾아보며 면제라고 적었는데요. 전에는 면접을 보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떨어지는 빈도수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게다가 더 문제는 면제라고 적으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늘어나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건 내가 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게끔 거짓말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을 만든 적도 있어요. 결국 떨어졌지만 나오고 나서 엄청 현타가 왔었죠.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건가 하고. 저희 집은 등본상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와 저 그리고 한 살 차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집안에 남자만 셋이라 생계 이유로는 말도 안 되고 어디가 아팠다 뭐 질병을 이유로 적으면 떨어지고 결국 방법을 찾아내긴 했습니다. 생산직 회사에 그냥 사원으로 들어가면서 적는 거는 어차피 형식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리고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다녀왔다고 적었죠. 그 불땡 친구 한 놈이 있어서 부탁해서 그 내용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더 물어보는 것도 없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제가 거짓말을 늘어나야 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어요. 회사에서 뭐 이렇게 군대 얘기가 자주 나와요. 남자들끼리 있다 보면 저는 입을 닫아요. 괜히 말 실수할까봐. 거짓말 하는 것도 힘들고 괜히 말 실수할까봐 입을 그냥 닫아요. 자리를 피하거나. 그 다음 문제는 화장실. 생산직 같은 경우 뭐 물론 갑자기 급하면 화장실 다녀와도 되긴 하지만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그 시간 동안 우르르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죠. 이건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아실 거예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혹시나 일반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이 있어요. 제가 혹시나 피검사에서 뭔가가 나올 만한 게 있나 하고 처음엔 그 호르몬 처방받고 피검사하고 하는 병원에 전화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요. 호르몬 투여한 주기에 따라 호르몬 수치는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범위 아닐 거라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그 대충 하는 그 일반 검사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이거 외에도 소변 검사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데요. 위에 화장실 이야기처럼 혹시나 싶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전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숨어 계시는 우리 동료분들께 혹시나 패기치는 게 되진 않을까 좀 조심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지만 초본이나 병역 증명서가 필요한 직장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정정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저런 서류에 다 나와서 지원하실 때 고민하셔야 할 일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때 외에 얼마 전까지 일했던 회사는 전기 쪽의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요. 회사를 처음 창립하게 된 초기 멤버 중에 저도 포함된 한 명이었고 다들 같이 다른 회사에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저희 중 가장 큰 형님 한 분이 사업자를 내시고 회사를 차린 거라 다들 뭔가가 이렇게 돈독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중소기업이다 보니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 같은 것들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장형은 꼭 그걸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병역증명서예요. 그 혜택사항에 있는 나이가 있어요. 조건으로. 뭐 만으로 몇 세까지 이런.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그 기간을 차감해줘요. 좋은 취지죠. 나라에서 열심히 뺑이 쳤으니 그 시간까지 여기서 빼앗지는 않겠다. 보상해주겠다. 근데 저한테는 전혀 달갑지가 않은 거죠. 병역증명서 안 내려고 또 온갖 거짓말들을 쥐어 짜냈었습니다. 저희는 저는 나이는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더 오래 받으라고 그 형은 순수하게 저 생각해서 그러신 건데 여튼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병역증명서 가져오라고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전에 알고 지내던 FTM 동갑내기 친구 중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정 후에 그 관련 회사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초본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 친구는 그 회사는 포기하고 그쪽으로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하는 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 친구라 그 후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도 이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처음에 정정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정정이 허가가 난 후에도 이런 부분들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전부 눈앞에 들이 닥치고 나서야 발 동동 구르면서 고민했었어요. 이 호적정정하면 무지 행복한 나날들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그 전의 과정들에 비하면 지금 그 호적정정 전에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그때와 비교하면 분명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 준비해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